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어제 배운 건 변수, 그 다음에 상수,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한 번 더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명령 규칙, 이름 규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변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데이터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GPT가 저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많은 책에서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저장한다라고 GPT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한 위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써드리자면 이런 거죠. 그렇죠? 3이라는 int a는 3이라는 데이터를 쓰면 3이라는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죠. 이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안 적어도 돼요. 그렇죠? 어제 얘기했던 거예요. 저장하면 저장된 주소가 생겨요. 그렇죠? 주소 골뱅이 F123A 뭐 이런 데가 생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변수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변수가 저장된 위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변수 A가 누구를 참조해요? 3이 저장된 주소를 참조해요. 저장은 3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그렇죠? 주소 A at A 1, 2, 3 그렇죠? 이게 우리는 골뱅이라 부르는데 여기 실제로는 이제 영어로 at이라 부릅니다. at F123A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는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린 거죠. 그렇죠? 데이터의 주소를 저장하지 데이터를 저장하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생성이라고 그랬어요. 생성하실 때는 꼭 이 변수가 참조할 데이터 타입을 꼭 명시를 해야 돼요.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야 된다. 어제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WR은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언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3이라는 정수가 저장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3.0이 저장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R은 실수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3.3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3.0을 참조하게 됩니다. 3.0이 만들어지면서 3.0을 참조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같은 블럭에 이 블럭, 그렇죠? 블럭 안에 같은 이름의 변수를 두 개 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내가 int r 또는 double r, 그렇죠? 또는 string r처럼 이름이 같은 거를 선언할 수 없어요. 이름은 항상 달라야 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이제 r을 참조하고 싶은데 다른 r이 존재하면 여러분들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하나의 이름만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변수기 때문에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R은 선언할 수 없지만, 그렇죠? 선언할 수 없지만 R이 다른 데이터로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 데이터라는 뜻으로 이게 변수, 그렇죠? 변수가 바뀔 수 있는 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는 선언 후 값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뭐예요? R이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서 나눈 값으로 바꾸고 있는 형태죠. 나 자신을 바꾼 데이터로 참조, 2로 나눈 데이터로 참조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어제 배운 거는 상수, constant라고 하는 상수를 배웠습니다. 자, 영어로 constant고요.
자, 여기 변수는 영어로 variable입니다. 바뀔 수 있는 이란 영어예요. variable. 그래서 요거를 var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죠? variable을 var라고 부릅니다. var. 줄이는 거죠. variable var. 그렇죠? 자, 그래서 상수는 constant, 영속적인의 뜻으로 알고 있어야죠. 영원히 바뀌지 않는. 자, 그래서 한 번 값이 정해지면 바꿀 수 없어요. 보통 어떤 걸 쓴다 그랬죠? 이런 파이 같이 바뀌지 않는 정보로서의 데이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정보인 데이터, 그렇죠? 파이는 절대 바뀌지 않죠. 3.14라는 그 원주율, 그렇죠? 원주율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뭐 세상이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바뀌면 뭐 그때는 뭐 바꿔야 되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수를 쓰실 때는 꼭 변수처럼 쓴 곳 앞에 final이라고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 final double pi, 그렇죠? 타입 쓰는 건 똑같죠. 근데 이제 이름 규칙이 조금 다른데 대문자로만 이렇게 써요. 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난 상수야라는 뜻으로 대문자로만 쓰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컴파일 오류가 뜹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어제 배웠던 명명 규칙입니다. 그죠? 네이밍 컨벤션이라는 영어네요. 그죠? 명명 규칙. 자, 보면 이제 파스칼 규칙, 카멜 규칙, 스네이크 규칙이 있는데 파스칼 규칙은 이렇게 보면 대문자로 시작하고 문자랑 문자의 결합일 때 대문자로 구분자를 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몇 개월을 안 바꾸고 계속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쓰세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쓰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 개발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기가 힘들죠. 문자의 구분자가 없으면 여러분들 알기가 힘듭니다. 마치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처럼, 그렇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구분자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파스칼 규칙이고요. 파스칼 규칙은 뭐가 이렇게 잠길까요? 그렇죠? 첫 글자는 대문자, 낱말의 구분도 대문자죠. 카멜 규칙도 있습니다. 그렇죠? 카멜 규칙은 우리가 변수를 할 때 많이 쓰고 파스칼은 우리가 이제 대명사를 보통 나타내기 때문에 클래스는 이제 대명사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변수는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문자로. 그래서 소문자로 시작하고 낱말의 구분 시 대문자로 합니다. 자, 요거를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섞어서, 그쵸? 섞어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별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스코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구분자를 줘서 이렇게 섞어 쓰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스네이크 문법, 방금 얘기했던 언더스코어를 이용해서 구분자를 짓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왜 언더스코어를 써요? 대문자로만 되어 있어서 그죠? 언더스코어를 씁니다. 자,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띄어쓰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옵티컬이라는 것과 마우스라는 것을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는 꼭 문자들이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띄어쓰기는 절대 쓰지 않고요. 대문자 결합 시 언더스코어를 쓰고요. 마치 이제 뱀이 이렇게 기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스네이크 문법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스네이크.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쓰다 보면
자동으로 될 거였죠. 근데 제가 쓰는 거를 무시하지 않으면 되죠. 자, 유심히 보면서 아, 강사님은 이름을 이렇게 짓는구나 라는 것을 유심히 보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것이 될 거고요. 자, 이번에 배워볼 것은 뭐냐면 데이터 초기화와 널에 대해서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수업 때 캐릭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GPT가 캐릭터도 알려주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너를 문자화한 거예요. 너를. 자, 너를 문자화한 거라서 여기 0번이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배워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000입니다. 저 초기 값의 예시. 그래서 기본형은요. 초기 값으로 0을 줍니다. 이제 어제 저희가 배운 내용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피그마를 좀 띄워보려고요. 저희가 어제 자바 수업 때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쵸?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 자, 그런데 이제 내가 int라는 데이터를 선언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게 다 비어 있으면 정기적 신호가 다 비어 있으면 어떤 데이터가 될까요? 여기에 정기적 신호가 하나가 있으면 뭐가 돼요? 이 앞쪽에 1이 되고 두 번째 게 있으면 2가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정기적 신호가 다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지금 요게 지금 바이트라고 하는 타입이 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맨 앞에 게 부호비트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 밑에 이렇게 부호비트. 부호비트는 뭘 나타낸다? 여기에 신호가 있을 때 음수, 없을 때 양수예요. 그럼 이제 요게 지금 없다라고 치고 쭈르륵 있으면 뭐예요? 플러스 0이 되겠죠? 플러스 0. 그래서 이제 모든 기본형 데이터는 신호가 없으면 다 0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기본형 데이터는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없음을 나타내는 건 다 0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본형은 너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너를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한 값도 초기화 시키지. 여기 초기 값을 주지 않는다. 처음에 변수를 만들 때 값을 대입하는 것을 초기화라 부릅니다. 그죠? 여기 지금 제가 써드릴게요. 초기화는 뭐예요? 변수 생성과 동시에 초기에라는 뜻이었죠. 초기에 데이터를 참조시키는 것. 자, 그것을 초기화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변수는 초기화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어요.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란다? 정의되지 않은 undefined 상태라 부른다.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 이것을 undefined 상태라 부른다. 정의하지 않음. 어는 하지 않은, defined 정의하는, 정의되지 않은이에요. 정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변수는 쓸 수 없어요. 그건 이제 기본형이든 자료형이든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자료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배열과 객체가 자료형입니다. 요거는 스트링도 자료형이니까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데 GPT가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 스트링도 객체이면서 배열이기 때문에 객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워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널이라는 데이터는 엄연히 따지면 뭘 위한 거예요? 자료형을 위해서, 참조형, 자료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 참조형이라고 부르는지는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참조형의 다른 말은 자료형입니다. 그죠? 같은 말이죠. 자료형, 참조형. 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참조하는 데이터가 많아서 참조형이에요. 자료형은 뭐라고 했죠, 제가?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참조형은 뭐예요? 복수의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료형은 복수의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형이에요. 그래서 자료형이랑 참조형은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조형을 reference type, 참조하는 타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참조형.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참조형은 전부 다 이렇게 타입을 쓰실 때 대문자로 쓰고요. 자, 위에 보면 자, 기본형을 쓰실 때는 다 소문자로 씁니다. 자, 그쵸? 자, 기본형의 특징은 소문자의 변수가 참조를 해요. 여기다 써드릴까요? 자, 기본형은 타입이 모두 소문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문자 이름을 딱 본다. 그러니까 타입인데 소문자인 걸 본다. 그러면 무조건 기본형인 거예요. 이거는 기본형이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걸 봤어. 자, 이때 C는 자료형일까요? 기본형일까요? 그쵸. 제가 얘기했죠. 저만 믿으면 딱 됩니다. 그쵸?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자료형.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기본형이 됩니다. 그쵸? 요거는 뒤쪽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자, 요거는 기본형이 됩니다. 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상태는 사실 요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실 차라는 친구는 없고요. 캐릭터라는 친구가 있어요. 캐릭터. 그래서 제 생각인데 차보다는 불리언이 조금 더 예시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불리언이라고 하는 대문자가 있고, 그렇죠? 자, 다시 불리언으로 예시를 들게요. 자, 불리언이 소문자인 게 있어, 그렇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자료형, 그쵸? 얘는 기본형이 될 거예요, 그쵸? 얘는 자료형, 얘는 기본형. 자, 근데 이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선언하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자료형에 대해서 안 배웠으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뒤쪽 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쭉 내려보면 자, 이거는 놔둬놓을까요? 자, 자료형 3종 얘기했고 있죠? 자, 널이라는 데이터는 참조하고 있는 것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료형을 위해 나타난 데이터예요. 그죠? 자료형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예요? 명시적으로 자, 너는 비어있는 데이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 요건 초기화된 거예요. 그죠? 널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보통 이렇게 undefined 상태로 두지 않고 널인 상태로 초기 값을 지정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자, 파이널. 자, 파이널. 자, 우리 상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조건 초기 값을 선언과 동시에 주는 것을 권장해요. 선언과 동시에 주는 걸 권장하는데 뜻하지 않게 처음에는 undefined였다가 나중에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상수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정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의할 수 없더라. 처음에 한 번 정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의할 수 없더라. 그래서 undefined 상태는 한 번 또 정의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한 번은 허락하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죠? 한 번도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은 허락한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자, 우리 시간대로 다 풀 수 있을까? 자, 데이터를 참조하는 이름. 그렇죠? 참조를 해요. 그렇죠?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이 가능한 것. 자, 여기 정답이 있네요. 그렇죠? 변경이 가능한데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에 근데 이름이 있는 것. 변수죠. 그렇죠? 변수. 여기 지금 칸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칸을 만든 게 아니라 GPT가 만든 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variable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네요. 여기도 여덟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되었죠? 전혀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냥 10개 찍은 거예요. 자, 한 번 값이 정해지면 변경할 수 없고 보통 대문자 이름을 작성하는 것은 그렇죠? 이 대문자 이름이 뭐예요? 스네이크 문법이죠. 그렇죠? 자, 이것은 상수가 되겠죠. 상수. 컨스턴트가 되겠죠. 자, 컨스턴트는 자, 요 상수인데요. 그렇죠? 컨스트라고도 많이 해요. 컨스트. 그다음에 variable도 for라고 많이 한다 그랬죠. for const. 근데 이제 우리 자바에서는 final로 하고 있죠. final.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런 뜻이겠죠. 더 이상은 없어. 바꿀 수 없어 이 뜻이겠죠. final. 최종의. 자, 최종의. 우리가 개발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은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올바른 변수는 자, 제가 1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컴파일 오류 된다 그랬죠? 컴파일 오류. 그래서 얘는 불가능이 되겠죠? 자, 요거는 될 것 같네요. 그쵸? 뭐 특별히 문제는 없네요. 자, 이 친구는 상수네요. 그쵸? 선언법은 맞지만 얘는 상수입니다. 그쵸? 상수. 그래서 X라고 해야 되나요? 변수 선언법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타입만 있고 이름이 없잖아요. 그쵸? 이름. 그래서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쵸? 이것도 컴파일 오류. 자, 명명규칙. 요거는 뭐예요? 클래스. 네. 파이널이라고 붙었잖아요. 그쵸? 근데 파이널인데 여기 지금 대문자가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상수인데 일단 변수선언법이라니까 상수니까 틀린 거고 이것도 지금 상수니까 대문자로 해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파스칼 문법이죠. 변수는 카멜 문법. 낙타 혹처럼 이렇게 혹처럼 생긴 거죠. 지금 보면 낙타 혹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요거죠. 그쵸? B. 요거는 스네이크 문법인데
밑에 있는 거죠. 이건 보통 제가 폴더 이름을 쓸 때 쓴다 그랬죠. 요건 아예 표기법에서 틀린 거예요. 숫자가 맨 앞에 나온다. 모든 표기법이 잘못된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아래 코드 실행 시 출력되는 값. 자, 3을 선언했고 3.0이 되겠죠? 3이 아니라 3.0. 그 다음에 나눴어였죠? 그럼 1.5가 되겠네요. 1.5. 1.5로 다시 2를 곱했네요. 3.5가 되겠네요. 아, 이렇게 쉬운 문제를 했죠? 3.5가 되겠네요. 자, 볼까요? 3. 두 번 나누고 대입했으니까 1.5, 그죠? 다시 곱했으니까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라인은 자,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제가 이제 여기 undefined 상태에서는 한 번은 허락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은 허락하지 않겠죠. 자, 여기가 되겠네요. 자, 다음 중 기본형이 아닌 거. 그렇죠? 기본형이 아닌 거는 대문자라 그랬어야죠. 자, 요거는 정수형, 문자형, 논리형. 다 숫자죠? 자, 넘어갈게요. 자, 얘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은 자료죠. 그렇죠? 여러 자료를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참조하고 있으니까 문자열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디서는 어떤 언어에서는 배열을 기본형으로 취급하기도 해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자, 다음 코드 중 배열이 아니라 정확히는 문자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이걸 이제 기본형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우리 자바스크립트 가서 얘기를 할게요. 너무 어렵진 않고요. 그냥 지금 얘기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코드 중 오류가 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그렇죠? 간단하게네요. 정확하게 아니라 n. 이제 undefined 정의되지 않은 걸 출력하려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얘는 그냥 사용 불가예요. 뭔가를 초기 값을 줘야지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중 초기 값으로 올바른 것.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너를 보통 초기 값으로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초기 값 없이 쓰는 거는 나쁜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얘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선생님 이거 인트 아니에요? 아니죠. 자료형이죠. 그렇죠? 자료형이니까 널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 두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증명해 드려 볼까요? 써보면 되지 뭐. 그렇죠? 되죠? 그렇죠? 됩니다. 자, 얘는 자료예요. 그렇죠? 자료. 자, 이런 자료를 그렇죠? 자, 요런 많은 데이터, 그렇죠? 숫자인 데이터들을 여러 개 모아 놓으려고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널일 수가 있죠. 그렇죠? 널일 수 있습니다. 자, 증명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2개. 정답은 2개. 이번에 그 GPT가 모두 이런 걸 빼먹고 자꾸 하더라고요. 그렇죠? GPT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런 것 같아. 정답은 요거 B, D가 되겠습니다. 자, 상수의 이름. 요 B네요. 그렇죠? 딱 봐도 그냥 스네이크처럼 생긴 거죠. 스네이크처럼 생긴 거 B. 자, 파스칼 표기법. 맨 앞이 대문자이고 결합이 대문자인 거. 그렇죠? 그러면 C가 되겠네요. C. 자, 요거 제가 조금 더 내라고 했어야죠. 조금 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지우고요. 그렇죠? 자, 1차 수업 복습 개선된 10개. 정수의 기본형 타입이 아닌 것. 요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였죠. 인티저 처음 보는데였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트의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료형입니다. 그렇죠? 자료형. 이건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래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랩핑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랩핑하는 클래스, 래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이 래퍼 클래스를 다른 말로는 기본형을 도와주는 클래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이 아니라. 기본형을 지원하는 타입. 자, 기본형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자, 이 자료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자료형이 존재해요. 바이트는 바이트라는 친구가 있고요. 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short는 short라는 친구가 있고요. long은 long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캐릭터는 차는 아까 봤던 캐릭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습을 조금 했어요. 자, 다음 코드 설명 중 옳은 것. 자, 이렇게 선언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 옳죠? 여기가 옳지 않죠. 그렇죠? 자, 요거 두 개가 옳은 거죠. 그렇죠? 두 개가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만 x를 치면 되겠네요. 동그라미를 해야 되나? 동그라미. 그렇죠? 여기 A, B, C, D가 있구나. 그렇죠? 자, 정상 실행되죠. 그렇죠? 자, 아이고. 자, 정상 실행되죠. 그다음에 상수의 값을 나중에 한번 대입할 수 있으므로 오류가 없다. 그렇죠? 오류가 있죠. 그렇죠? 오류가 있다.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일단 A가 맞고요. 그다음에 또 볼게요. 그렇죠? 두 번째 대입문에서 컴파일 오류가 난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C. max는 상수가 아니므로 값 변경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거. 상수이므로 불가능하다. 그렇죠? 상수이므로 불가능하다.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코드는 자, 요거는 되죠. 그렇죠? 자, 요거는 되겠죠. 그렇죠? 자, 요것도 되겠죠? 요게 지금 처음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나? 한번 해보죠. 뭐죠? 여기 되네요. 그렇죠? 이게 십진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십진수라는 뜻이라서 될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long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long. 자, 지금 보면 얘는 되고 얘는 십진수라는 뜻이라서 되고 그렇죠? 요거는 지금 현재 L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20억을 넘나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이군요. 그렇죠? 20억이 넘네요. 그래서 얘가 문제네요. 그렇죠? 20억 넘는 숫자는 뒤쪽에 L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롱의 L은 10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큰 숫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너무 큰 숫자를 쓰면 자, 이렇게 안 된다 뜨죠. 그렇죠? 이건 이제 롱으로 표기된 게 아니다. 넌 정수는 20억 이상 쓸 수 없어. 인트는. 그래서 이렇게 L자를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의 정답은 이 친구네요.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렇죠? 공이 하나 더 있어야 되나? 왜요? 이유는 정수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크기라서죠. 인트로 그렇죠? 인트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정수기 때문에. 자, 더블은 롱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인트보다 2배 크기. 그쵸? 그것을 표기하는 방법은 L이라고 뒤에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L. 선생님, 대입할 때만 L이라고 써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대입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int보다 큰 수를 쓸 때는 무조건 L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왜냐? 롱 타입이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요거 1바이트 정수로 해석하면 몇인가? 자, 1바이트 정수, 그쵸? 자, 여기 지금 2의 0승이니까 요게 1, 그죠? 2, 4, 8이네요, 그죠? 1, 2, 4, 8, 그쵸? 그럼 9가 되겠네요, 그쵸? 1, 2, 4, 8. 첫 번째 거는 9, 그쵸? 아,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전체네요, 그쵸? 이렇게죠, 그쵸? 자, 이렇게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가 따로가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해야 되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2 더하기, 그쵸? 그 다음에, 자, 2, 4, 8, 그쵸? 8 더하기, 16 더하기, 그쵸? 요게 16이겠죠? 32, 64, 128, 그쵸? 128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뭐예요? 10, 26, 26이랑 더하면 154가 되겠네요. 그쵸? 154. 이렇게 되겠네요. 154. 그래서 정수로 해석하면 154입니다. 그죠? 154. 부호 비트네요. 자, 부호 비트네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틀렸어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X가 되겠네요. 그쵸? X.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안 알려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요. GPT가. 자,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지 않아요. 자, 풀 수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음수를 해석하는 방법이 컴퓨터가 좀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 볼게요. 자,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렇죠? 자, 1. 자, 근데 이제 그 컴퓨터는 이거를 마이너스 1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GPT가 낸 건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컴퓨터는요. 보수 연산이라는 걸 해요. 보수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자, 반대로 뒤집는다는 건 뭐예요? 이걸 전부 다 신호를 주고 여기에 신호 없는 것을 이렇게 줘버려요.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지금 부호 비트가 1이 올라왔죠? 그래서 양수를 음수로 바꾸는 방법은 반대로 보수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죠?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GPT가 원하는 대로 해드려 볼게요. GPT가 원하는 대로 하자면 일단은 이 문제를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렵고 알려면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지금 현재 이 숫자죠. 그쵸? 쉽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자, 만약에 이제 이 보비트를 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보수값을 구하면 돼요. 보수값을 바꾸고, 자, 요 보수값을 구한 후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요. 그럼 이제 뭐예요? 1, 2, 자, 더 해야 되겠죠? 1 더하기 2, 4 더하기 4, 8, 16, 32, 64, 그쵸? 32, 64니까 요걸 다 더하면 5고 37이고 죄송해요. 요거 두 개부터 더 해야 되겠다. 그쵸? 96이고 70 96이 죄송해요. 96이니까 101이 되겠네요. 그쵸? 101.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되었죠? 뒤집으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뒤집은 게 저거니까 마이너스 101이 돼요. 요 정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101이에요. 자, 마이너스 101.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요거를 마이너스라고 치고, 그렇죠? 그냥 요거를 정수로 취급하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더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뭐예요? 10, 36이네요, 그렇죠? 26, 그렇죠? 26, 마이너스 26을 생각하는 거였죠? GPT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26이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는 자, 이 친구를
뭐예요? 보수 연산을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요. 요게 실제의 값이 되겠습니다. 어렵죠, 그쵸? 어려운데 오늘 원래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문제를 냈어요, 그쵸? 자, 요 부분을 네? 뭐의 보수로요? 이의 보수. 그거는 이제 0이 존재해서죠, 그쵸? 0이 존재해서인데 네, 맞아요. 보통 그렇게 하죠. 0부터 해서 쭉이니까. 제가 지금 오랜만에 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자, 요게 지금 0입니다. 그쵸? 0.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수로 이렇게 연산하면 이런 값이 나와요. 그쵸? 요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쵸? 마이너스 1. 요 마이너스 1. 자, 요게 0이고요. 요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를 1로 하고, 자, 여기를 0으로 하면, 그쵸? 여기 1이고, 얘가 지금, 그러네요. 그쵸? 빼기를 하나 더 해줘야 돼요. 그쵸? 빼기를 하나 더 해줘야 돼요. 맞나? 더하기를 더 해야 되나? 빼기 1을 더 해줘야 돼요. 그쵸?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학은 0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요. 자, 0부터. 자, 그래서 이 보수의 값을, 완전 보수의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이게 0이, 마이너스 0이면 좋은데, 자, 여기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데이터 손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친구를 마이너스 1로 하기로 했어요. 자, 0으로 하고, 마이너스 1로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자,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이 친구의 보수죠, 그쵸? 이 친구의 보수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1이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이미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해줘요. 자, 이미 마이너스 1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친구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보수 값이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정호 씨 말씀을. 제가 잘못한 거였죠? 정확하게.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101에서 그렇죠? 플러스 1을 하고 보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0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우 씨 말이 맞아요죠? 마이너스 100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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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거요? 8번? 네네네. 널, 스트링에 스트링 하면 널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 어제 안 들어가는 거 확인해 드렸는데. 네. 네네. 초기 값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수가 선언할 때 처음에 값을 대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화라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상태는 초기화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undefined 된 상태죠. 그렇죠? 초기 값은 초기화할 때 대입하는 값이죠. 그렇죠? 초기화할 때 대입하는 값이 초기 값이죠. 그렇죠? 질문 잘 하셨어요. 우리 정모 씨 덕분에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설명하다가 여기 플러스 1 하는 거 빼먹었어요. 자, 우리 요거는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냐면 자, 바이트가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숫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게 지금 요 얘기랑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자, 음의 수는 온전히 비트를 숫자로 쓰고 있고요. 그렇죠? 양의 숫자는 0부터 시작되는 숫자를 쓰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양의 숫자와 음의 숫자가 사용하는 개수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양은 뭐예요? 0부터 시작되는 숫자로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0부터 시작하고 있는 숫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수로 했을 때 이 친구가 마이너스 0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0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친구를 보수로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플러스를 하나 해주고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좀 쉽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마이너스 100인데 자, 요거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6으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아마도 GPT도 그걸 원하고 했을 거예요. 자, 다음 중 16진수로 표현된 값 중에 10진수로 13과 같은 것. 그렇죠? 16진수로 표현된 수 중에 13과 같은 것. 자, 제가 16진수는 이렇게 비트가 4개인 걸로 표현되는 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1, 2, 3, 4, 5 총 0부터 15까지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게 16진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0부터 1, 2, 3, 2, 3, 4, 5, 6, 7, 8, 9까지 숫자를 쓰고 나머지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범위잖아요.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10을 A, 그죠? 11을 B, 그 다음에 13을 죄송해요. A, B, C, D, E, F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10, 11, 12, 13, 14, 15. 여러분도 이제 어제 질문이 좋은 게 왔는데 10진수는 0부터 10까지의 수를 쓰는 게 아니라 0부터 9까지의 수를 쓰는 게 10진수예요. 그쵸? 0부터 9까지 이게 10진수입니다. 10진수. 그 다음에 2진수는 뭐예요? 0부터 1까지의 수를 쓰죠. 어제 좋은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게 보통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10진수니까 10가지 수를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1부터 10까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0부터 9까지 쓰는 수를 10진수로 합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이제 10은 뭐예요? 자릿수가 올라간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자릿수가 넘어가서 두 번째 자리에서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게 10인 거예요. 그게 10. 자, 그럼 이제 정답은 뭐예요? 여기서 13은 10, 11, 12, 13. D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됩니다. 그렇죠? 친구.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자, 이거는 뭐냐? 자, 10진수 첫 번째 자리에서 자, 첫 번째 4개에서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신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 자, 두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게 신호가 있으면 13이 되겠죠. 그렇죠? 요게 13입니다. 그렇죠? 요게 13. 요게 13. 자, 그래서 요게 13이라는 숫자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다음 중 자바 명명 규칙으로 어긋나는 것.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되죠. 그렇죠? 요건 상수죠. 그렇죠? 요게 지금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런 규칙을 요런 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임시 데이터를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작성이 돼요. 자, 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아, 작성이 되는구나. 그렇죠? 명명 규칙은 어겨졌지만 얘는 작성이 되고 그다음에 개발자들은 언더스코어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를
임시 데이터로 보통 쓰는데 여러분들 단위에서 보통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쵸? 명명규칙에서 어긋났다고도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XX 하셔도 되고 그쵸? 동그라미면서 X이기도 한 거죠. 그쵸? 동그라미면서 X이기도 한 거죠. 그쵸? 수업상으로는 얘는 X입니다. 그쵸? X면서 동그라미 할게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이미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쵸? 쉬었다가 와가지고 나머지 조금 더 볼게요. 이게 어제 한 내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그쵸? 자, 쉬었다가